이 드라마,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남자의 죽음 앞에서 모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 26년을 함께한 아내를 맨발로 끌어내 쫓아냈습니다. 근저당, 전 재산 동결, 그리고 200만 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은호는 죽어가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내 연인이 되어줘요. 그리고 김다정은 발견했습니다. 아들 지역에 숨겨진 진단서를. 심장 이식 필요라는 세 글자가 적힌 47회 모든 비밀이 폭발하는 순간을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회차는 한 남자의 치밀함으로 시작합니다. 박진석, 재벌 회장이자 26년을 함께 산 아내를 거리로 내쫓은 남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혼 전쟁일까요? 고성희는 방송에 나가 폭로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모든 부동산에 불법으로 근저당을 잡았다고. 맨발로 대문 밖까지 끌려가 쫓겨났다고. 통장에 남은 건 딱 200만 원뿐이었다고.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26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맨발로 끌어냈다는 말에 숨이 막혔어. 근저당 플러스 전재산 숨기기, 이건 감옥이지. 슈조이 그룹의 주가는 9% 폭락했습니다. 박진석, 그는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미 완벽한 각본을 짜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반전 뉴스가 터집니다. 근저당을 잡은 박진석은 슈조이 회장과 동명이인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이름, 같은 생년월까지 똑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박진석은 기자회견에서 말합니다. 그 근저당의 박진석은 제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집사람이 요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완벽합니다. 피해자는 순식간에 가해자가 됐고 학대당한 아내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주가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고 여론은 정상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세요. 박진석과 고성희 단둘이 있는 공간.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중학교 동창 중에 나랑 이름이 똑같은 녀석이 있었는데 거기서 신발 정리하고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박진석은 자신과 동명이인인 중학교 동창을 이용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고성희가 묻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근저당 잡았잖아. 박진석, 당신 이름. 박진석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밖에 우리 소문나게 하면 넌 죽어. 내 귀에 헛소문 들리면 넌 귀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거야. 이게 26년을 함께 산 부부의 대화일까요?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화일까요? 박진석은 계속합니다. 녹취를 증거로 쓰면 내가 되니까. 맞지? 모든 게 계산돼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녹음을 해도 소용없게.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미친 여자 취급받게. 그리고 마지막 한 방. 너 보면 잡아서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시청자들이 제보 올 수도 있어. 잘 숨어 살아. 이 남자는 아내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었던 걸까요? 이 사태를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박성재, 박진석의 아들이자 고성희의 의부사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그 사람 부동산에 불법으로 근저당 잡으셨어요?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세요? 박진석의 답은 간단합니다. 다 돈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대사가 나옵니다. 성재가 말합니다. 아버지, 그 여자랑 되게 닮으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박진석도 고성희도 둘 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두 사람이 만나 결혼했고 이제 서로를 파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고성희. 그녀는 26년 전 딸 하나를 버렸습니다. 그 딸이 바로 지은호입니다. 성재의 회사 직원이자 이 지역이 사랑하는 여자. 성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역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따뜻했던 겁니다. 자신에게는 없는 진짜 가족의 온기가 거기 있었으니까. 수빈이 말합니다. 성재 오빠, 새 엄마가 은호 언니를 버렸다니. 김다정도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에, 성재는 그런 여자를 엄마로 부르고 살았던 거야. 정말 악마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성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지나지 않았다고. 고성이는 어떤 여자일까요? 딸을 버리고 재벌가로 시집가서 새로운 딸을 얻은 여자.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자 또다시 누군가를 이용하려는 여자. 이제 이야기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지혁. 심장 이식이 필요한 남자. 죽음을 앞둔 남자. 그리고 지은호. 맑은 눈의 광인이라 불리는 여자. 일도 사랑도 하나에 미치면 무조건 직진하는 여자. 지혁은 은호를 피합니다. 그녀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죽음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녀에게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은호는 다릅니다. 그녀는 지혁의 집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한테 받을 게 있어서 왔어요. 나한테 꼭 줘야 하는데 안 준 게 있어서. 추억이요. 선배랑 내가 서로 좋아했던 추억이 필요해요. 지혁은 거절합니다. 나가. 하지만 은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선배는 억울하지도 않아요. 난 너무 억울해. 우리가 그 많은 일을 겪고도 내가 좋아했다가 선배가 좋아했다가 이제야 겨우 다시 내가 좋아하게 됐는데 다시 또 스쳐 지나가자고요. 싫어요. 이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지혁은 말합니다. 무슨 시한부하고 그런 연애를 왜 해? 미래가 없는 연애를. 그런데 은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은호는 지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이러고 있다는 것. 그녀는 솔직합니다. 내가 선배가 너무 가여워서 선배가 죽을 때까지라도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 정말 나 때문이야. 여한이 없어야 후회가 안 남죠. 할 때까지 다 했다. 할 만큼 했다. 해볼 거 다 해봤다. 그래야 지은호잖아요. 그리고 결정타. 누가 중요하겠어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겠지. 내가 더 힘들겠잖아. 이게 사랑일까요? 어쩌면 은호는 지혁보다 자신이 남을 인생을 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혁이 떠난 후 자신이 후회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해볼 만큼 다 해봤다고 생각하려고.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만이라도 내 연인이 되어줘요. 지혁은 결국 무너집니다. 너 후회하지 마. 하지만 진짜 후회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혁일까요? 은호일까요? 고성이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세상에 자신의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딸 영란을 찾아갑니다. 영란은 놀랍니다. 왜 제 작업실에 오셨어요? 고성이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 내 딸이잖아. 나 네 엄마야. 고성이가 반항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쥐똥도 모르면서 엄마를 가르쳐. 고성이는 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딸의 이해가 아니라 딸의 복종이니까. 영라가 말을 듣지 않자 고성이는 다른 카드를 꺼냅니다. 우진아, 너밖에 없어. 한우진. 고성이의 아들이자 은호의 친구. 간 이식을 받은 남자. 고성이는 이미 계산하고 있는 걸까요? 영라가 안 되면 우진을 이용하겠다고. 이 여자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폭탄이 터집니다. 김다정. 이지혁의 엄마. 그녀는 우연히 아들의 방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숨겨놓은 진단서. 우리 지혁이 심장 이식 받아야 돼. 다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떻게, 우리 지혁이. 이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지혁이 왜 은호를 피했는지, 왜 갑자기 비혼주의를 고집했는지, 왜 가족들에게 차갑게 대했는지, 모든 게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절망적인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알아버렸습니다. 다정은 어떻게 할까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지혁은 자신의 비밀이 들킨 지금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이수빈. 지혁의 여동생. 그녀는 성재를 찾아옵니다. 오빠 많이 힘들었지? 성재의 집안이 난리가 났다는 걸 알고 찾아온 겁니다. 수빈은 말합니다. 나 만날 때라도 하소연 좀 하지.
못된 새 엄마 때문에 많이 외로웠다고. 성재는 대답합니다.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성재가 파고듭니다. 그 여자가 너한테 찾아왔었어? 수빈이는 놀랍니다. 성재 오빠가 어떻게 알았을까? 성재는 계속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또 불려간 거야? 너는 왜 그런 얘기를 오빠한테 안 해? 수빈이가 답합니다. 오빠가 나한테 말 안 한 이유랑 같은 이유지. 말하면 속상해할 거니까. 그리고 수빈은 성재를 안아줍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어떻게 그런 사람 밑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컸어. 우리 큰오빠 곁에 오빠가 있어서 너무 힘이다. 이 장면 순수해 보이나요? 아니면 수빈에게도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수빈은 말했습니다. 나 이수빈은 어리고 이쁜 외모로 돈만 많은 남자를 찾는 게 아니다. 나는 돈도 많은 남자를 찾는 거다. 그런 수빈이 지금 재벌 2세 성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한 우정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접근일까요? 한편 이지환, 지역의 동생이자 영라의 운전기사. 그는 3년 사귄 여자친구 홍미에게 배신당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런 그가 영라의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라, 고성희의 딸.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첫째, 박진석은 정말 고성희를 사랑했던 걸까요? 그는 모성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한 후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성을 가진 고성희를 만나 재혼했다고. 하지만 그가 진짜 원했던 건 모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순종이었을까요? 둘째, 고성희는 정말 피해자일까요? 26년을 속였다는 남편의 말. 하지만 그녀도 26년간 자신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버린 딸의 존재를. 그렇다면 누가 먼저 배신한 걸까요? 셋째, 지은호의 사랑은 진짜일까요? 그녀는 자신이 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지역과의 추억이 필요하다고. 이게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넷째, 박성재는 왜 지역의 가족에게 그렇게 매달릴까요? 단순히 진짜 가족의 온기가 그리워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일까요? 다섯째, 수빈의 접근은 순수할까요?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돈 많은 남자를 찾는다고. 그런 그녀가 재벌 2세를 위로하는 이 타이밍. 이게 우연일까요? 구부 엄마들의 심리. 이 드라마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엄마들의 심리입니다. 김다정.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왜일까요? 다정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부모님 병수발과 육아를 병행하며 어느 순간 살림만 하는 여자가 됐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아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리면 엄마는 또다시 자신을 희생할 겁니다. 지역은 그게 싫었던 걸까요? 고성희는 다릅니다. 그녀는 딸을 버렸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런 그녀가 이제 다시 딸들을 찾습니다. 영라를, 우진을. 이번엔 뭘 위해서일까요? 정순이는 또 다릅니다. 그녀는 딸 은호에게 의지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세상을 떠나자 장녀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은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불쌍하게 볼 권리는 없어. 엄마는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내 남은 인생을 책임지려고 노력 중인 거야. 이 대사 강렬하지 않나요? 순이는 딸의 동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게 싫다고 말합니다. 네가 엄마를 너무 챙기면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단 말이야. 세 명의 엄마, 세 가지 다른 삶.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까요? 다시 박진석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고성희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성재가 말합니다. 근저당 이혼 소송 가면 당신 개망신당하고 이혼당해. 근저당도 다 풀릴 거고. 맞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박진석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고성희가 뭔가 더 큰 비밀을 쥐고 있다. 박진석은 말합니다. 다 돈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돈 때문? 무슨 돈일까요? 고성희가 박진석의 재산을 노렸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박진석이 고성희에게서 뭔가를 빼앗으려 했던 걸까요? 둘째,
박진석은 고성이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더 증오한다. 그는 모성을 찾아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고성이는 자기 딸을 버린 여자였습니다. 배신감, 26년을 속았다는 생각. 그래서 그는 고성이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것일까요? 이제 모든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의 병을 앓았습니다. 고성이의 과거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역과 은호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지역의 심장 이식. 누가 심장을 기증할까요? 어쩌면 이 드라마에서 누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심장이 지역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 박진석과 고성이의 최후 대결. 고성이는 분명 반격할 겁니다. 그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닙니다. 우진을 이용할까요? 아니면 다른 비밀을 폭로할까요? 셋째, 지은호와 이지혁. 그들은 연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지혁이 정말 죽는다면? 은호는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여한 없이 보낼 수 있을까요? 넷째, 수빈과 성재. 수빈의 접근이 계산이었다면? 성재가 그걸 알게 된다면? 다섯째, 이상철과 김다정. 이상철은 정년 퇴직 후 재취업이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가족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까요? 여섯째, 고성이의 자식들. 영나, 우진, 그리고 은호. 이 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엄마 편을 들까요?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갈까요? 47회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과 집착의 경계. 지은호는 자신이 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둘째, 복수와 정의의 경계.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복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걸까요? 셋째, 희생과 자립의 경계. 김다정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딸에게 의존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넷째, 모성과 계산의 경계. 고성이는 모성으로 재벌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성이 있었을까요? 다섯째, 우정과 이용의 경계. 수빈은 성재를 진짜 걱정하는 오후 1016. 걸까요? 아니면 이용하려는 걸까요? 김다정은 아들의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들과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 가족의 모든 관계가 바뀔 겁니다. 박진석과 고성이의 싸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분명 반격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반격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지혁과 은호. 그들은 이제 연인이 됐지만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랑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성재와 수빈. 이 관계는 어디로 향할까요? 그리고 고성이의 자식들. 영나, 우진, 성재. 이들은 엄마의 과거를 알고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드라마는 이제 막 본격적인 파국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다음 회를 보면 지금 이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48회, 과연 누가 먼저 무너질까요? 지금까지 화려한 날들 47회 리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에서 만나요.